그러면 시작합시다. 8페이지 보실게요. 제목이 이제 제곱근이라고 나와 있네요. 제곱근. 근데 여러분들이 요 근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들어봤거든요. 해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자주 물어보는 편이니까 어쨌든 그래야 좀 이름을 또 기억을 하고. 아, 하진이 빼고 승기 빼고 시우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근. 그래요? 아닐걸? 들어봤을걸요? 시우? 우진이 시우? 우진이? 들어보셨나요? 어디서요? 오. 수학 시간은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우진. 영우. 영우는요? 그래? 아닌데. 분명히 들어봤을 텐데. 도원이는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군. 네. 그럼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못 들어보셨나요? 맞아. 뭐 그런 거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 불러요? 이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x값 4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해라고 부르죠. 해나 근이라고 부르죠. 방정식에서요. 그러니까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그래서 제곱해서 어떤 수를 만들고 싶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라고 불리우는 그 식의 근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제곱해서 필수 문제 1번부터 보세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라니까 얘를 식으로 세우면 뭔가를 제곱하면 9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x 빼기 3은 5 하는 것처럼 1차 방정식의 틀이지만 x가 이제 차수가 2차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럼 제곱해서 9 나오는 수는 뭘까요? 응? 3. 약간 아쉽네? 그렇죠. 맞아요. 두 개가 있다고요. 3하고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과 마이너스 3을 뭐라고 부르냐? 3, 마이너스 3은 저 9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제곱해서 9를 만들고 싶은 그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해서 3과 마이너스 3을 9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곱해서 어떤 수를 만들고자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을 9의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3은 9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부분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로 나타나 있다. 자, 1번은 식이 없습니다만 2번은 식이 있지요. x제곱은 25를 만족하는 이 x. 그래서 x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단 x를 이렇게 부를 거예요. 25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요. 제곱해서 25를 만들고 싶은 그 식의 그 두 개의 x값이니까 25의 제곱근이 될 거고 x는 역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로 나타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모든 수의 제곱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모든 수의 제곱근은 항상 이렇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있느냐라는 것은 좀 아니라는 거죠. 자, 3번. 0의 제곱근이다. 그럼 우리는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지. 도대체 뭘 제곱해야 0일까? 뭘 제곱해야 0일까요? 뭘 제곱해야 0이죠? 시우? 0. 또 있나요? 제곱해서 9 되는 것도 두 개고, 제곱해서 25 되는 것도 두 개고, 제곱해서 0 되는 것도 플러스 0하고 마이너스 0 두 개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0은 부호가 없는 수이기 때문에 이 0의 제곱근은 0 한 개예요. 요 한 개. 요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제곱근이 모든 수가 제곱근이 두 개씩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수만 자 이렇게 9나 25 같은 양수인 경우에는 제곱근이 두 개씩 존재합니다. 0은 양수가 아닙니다. 0은 제곱근이 한 개 있어요. 그럼 양수도 아니고 0도 아닌 수는 뭐죠? 음수잖아요. 그러면 제곱해서 자 마이너스 9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9 되는 수 생각해 볼까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9 되는 수 있나요?
유진아.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음수의 제곱근. 제곱근은 없다고 합니다. 이미 요 네 문제만 봐도 제곱근이라고 하는 개념의 숫자, 개수가 판단이 돼야 돼요. 양수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이 항상 두 개가 있고요. 0은 제곱근이 있긴 있는데 한 개가 있고, 음수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이 없어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습니다. 모든 수는, 그 세상의 모든 수는 제곱해서 0이 되거나 아니면 0보다 크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0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1-1번 확인을 다시 해보면요. 1, 3 해보세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1. 도원이 1번 됐나요? 네. 뭐죠? 플러스 8 마이너스 8이 자, 2번까지 해볼까요? 0.6 마이너스 0.6. 맞아요. 0.6 마이너스 0.6. 요거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만약에 헷갈린다고 하면 이제 소수 같은 경우에는 분수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분모도 제곱해서 얼마 되는 100 되는 수, 분자도 제곱해서 36 되는 수, 이런 식으로 구별을 좀 할 수 있으니까 10분의 6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거 분모 따로 제곱, 분자 따로 제곱,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0.6과 마이너스 0.6이고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하면 없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까요? 2번으로.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2번하고 2-1번하고 좀 제가 구별을 하고 싶은데 2번에서 볼게. 자, 1번은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1번에. 근데 이제 4번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질문은 요거죠. 다음 수, 주어진 수의 제곱근인 거예요. 4번도 여러분들은 이 주어진 수의 제곱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9번 뭐 이렇게 볼까요?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1번부터 해볼까요? 예, 다시 시우, 우진이, 영우, 도원이. 그래요. 영우? 네, 4랑 마이너스.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4. 네. 자, 우진이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3. 좋아. 자, 시우야. 요건 방금 내가 쓴 건데, 요거는 얼마일까요? 요 친구의 제곱근. 얼마 나오나? 분모가 뭐예요? 분모요? 분모 아닌데요? 잘 안 보이세요? 5랑 마이너스. 맞아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없어요. 그냥 16인 거거든. 근데 얘는 이 수가 무엇인지부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이걸 그냥 5라고 보시면 안 되고 얘는 일단 25인 거잖아요. 25. 그치? 이걸 25로 읽을 수 있어야 25의 제곱근이니까 풀마 5라고 다시 쓰실 수 있는 거다. 뒤에서 좀 더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애들이 더 헷갈리게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번 헷갈리니까 그때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필수 문제 2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1번은 풀마 4 하시겠고 2번은 100분의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0.1 다 좋습니다. 3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일 거고요. 4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2-1번도 보면 2-1번도 또 다 쓰셨을 것 같은데 자 2-1번의 1번 어떤 문제는 이렇게 주고 이 친구의 제곱근 구하시오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이렇게 주고 이것의 제곱근 구하시오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제곱근. 그럼 여러분들은 우선 제곱근이냐 아니냐의 개념보다는 먼저 여기 있는 수가 정확하게 확정이 돼야 돼. 121이 아니라 11의 제곱이라면
이게 121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1이구나 하실 거고, 자 2번 0.04 100분의 4니까 이제 10분의 4 10분의 2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그 수의 제곱근이겠죠. 그리고 3번 예,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6일 거고, 4번도 원래 음수의 제곱근은 없어요. 마이너스 0.5는 제곱근이 없지만 이걸 제곱한다면 양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양수에 대해서 제곱근을 찾아라 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0.5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8페이지에서는 무슨 내용을 다룬 거냐? 제곱해서 누군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갈망인 거죠. 뭐 제곱해서 16이 되려면 어떤 수가 있을까? 했을 때 항상 이렇게 두 개의 짝으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 양수인 경우에 제곱근은 항상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있다는 거. 0의 제곱근은 하나고 음수는 제곱근이 없다는 얘기를 했고, 자, 똑같은 얘기를 9페이지에서 한 번 더 할 건데, 근데 이번엔 얘기가 조금 다르다는 말이야. 자, 9페이지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그래서 9페이지 내용과 앞서 뭐 하나 두 개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수의 제곱근. 다음 수의 제곱근. 자, 좋아요. 시우야. 1번은 얼마인가요? 맞아요. 자, 영우야. 2번은 얼마인가요? 바로 대답하기 어려워.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리수 범위에서 대답할 수 없거든요. 3이나 뭐 예를 들어 분수나 이런 범위에서는 제곱해서 8 나오는 수가 바로 대답이 안 나옵니다.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세상 어딘가에 제곱해서 9 되는 수가 있으면 제곱해서 8 되는 수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수를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얘처럼 그냥 우리 아는 숫자 범위 내에서 표현할 수 없다면 기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기호로 뭐라 쓰기로 했냐면 제곱근 기호, 이 루트라는 기호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루트 속에 어떤 수를 넣어주면 이게 바로 제곱해서 요거 나오는 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9의 제곱근도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라는 표현도 당연히 가능해요. 다만 제곱근 기호 없이 표현이 가능할 뿐, 제곱근 기호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제곱근 기호 없이 쓸 수도 있다. 근데 어떤 수, 8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이 기호 없이는 표현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9페이지에 자 1번 보면 어허 11에 양의 제곱근이라고. 도원아 이거 뭐라고 써야 되나요? 상당히 흥미로운 대답인데. 우선 여기부터 질문해 볼까요? 아주 인터레스팅하군요. 예. 맞아요. 11의 그냥 제곱근이었으면 여러분들 두 개 대답하시면 되죠. 풀마 루트 11. 하지만 그 중에서 양수인 제곱근을 물어본다 하면 9의 제곱근이 양수인 건 3이 있고 음수인 건 마이너스 3이 있는 것처럼 11의 제곱근도 양수인 건 루트 11이 있고 음수인 건 마이너스 루트 11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양수인데 제곱해서 11 되는 것이고 요건 음수인데 제곱해서 11이 되는 것이고 제곱근 기호가 있다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얘하고 관계는 같은 겁니다. 3도 제곱하면 9 마이너스 3도 제곱하면 9 양수도 제곱해서 9를 만들 수 있고 음수도 제곱해서 9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를 각각 따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요. 자, 우진 씨, 이거 2분의 5의 음의 제곱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요. 3번은 뭐죠, 영호야? 자, 한 김에 4번도 해볼게요. 4번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래도 똑같이 풀마 루트 14? 맞아. 라고 하면 좀 아쉽죠. 요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위에, 저 위에 참고해 보시면 나와 있어요. 참고해 보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말의 앞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좀 편의상 그런 것 같아요. 제곱근 중에서 양수를 더 많이 찾다 보니까
만약에 13의 제곱근, 13의 제곱근이다 라고 한다면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을 다 찾는 거지만 어떤 문제에서 제곱근 13이다 하면 요것은 요 제곱근 13, 제곱근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제곱근을 얘를 루트라고 하거든요. 요 기호 이름이 루트거든요. 그래서 그냥 루트 13 이렇게 생각해. 루트 13. 그래서 양의 제곱근만을 찾을 때에는 제곱근 13이라고 제곱근이라는 단어를 앞에 배치한다. 뭐 이것은 어떠한 뭐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그냥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따라 주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3의 제곱근이냐, 13의 양의 제곱근이냐, 13의 음의 제곱근이냐, 제곱근 13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답이 네, 알맞게 좀 나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요 제곱근 기호는 일반적으로 제곱근 13이라는 얘기보다 우리가 루트 13이라고 훨씬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네, 루트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부터 사용을 좀 하도록 합시다. 그 3-1번은 그냥 제가 한번 써볼까요? 17에 그냥 제곱근 아니고 양의 제곱근. 그래서 루트 17이요. 0.5에 음의 제곱근이요. 마이너스 루트 0.5요. 2분의 3의 제곱근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요. 제곱근이 26이요. 아, 요것은 그냥 루트 26이요. 루트 2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루트 기호의 의미가 뭐냐? 이 친구를 제곱을 하면 요 기호 속에 있던 수가 나온다라는 의미라고요. 26의 제곱근, 제곱해서 26 나오는 수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호를 빌려서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중이야. 이 루트 기호는 26을 밖으로 뽑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제곱을 해야 밖으로 26을 내보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필수 문제 4번 요거 상당히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시우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수를 설명해 보세요.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수일까요? 제곱하면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얘를 제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625요? 아, 너무 많이 큰데? 왜요? 네. 그래. 다시 설명해 볼게. 좋아. 자, 26의 제곱근이 얼마인가요? 시호야. 다시 해보자. 26의 제곱근 뭐라고 쓰죠? 풀마 루트 26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26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데 풀마 루트 26이라고 쓰는 거예요? 26의 제곱근이라는 게 무슨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26의 제곱근 그 수가 루트 26이랑 마이너스 루트 26이래요. 응? 26의 제곱근이 무슨 뜻이냐고 오진아. 우리 네. 설명이 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26을 제곱해서 나오는 수가 아니에요. 26의 제곱. 이게 말 그대로 26을 제곱하라는 뜻이야. 26의 제곱근은 도대체 뭘 제곱해야 26이 나올까? 그 질문이라고. 도대체 뭘 제곱하면 26이 나올까요? 그래서 루트 26도 제곱하면 26인 거고 마이너스 루트 26도 제곱하면 26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요거 혹시 이해되세요? 시호야? 다시 26의 제곱근은 뭐가 궁금해? 도대체 누구를 제곱해야 26이 나올까? 5도 아니고 6도 아니야. 그래서 이 기호를 빌리는 거야. 루트 26이라고 하는 기호를 빌려 쓰는 거야. 그래서 루트 26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야? 이놈은 제곱했을 때
요 루트 기호 없이 밖으로 뿅 나오는 수다. 이해됐습니까? 루트 26 이것은 26의 제곱근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26의 제곱근이 뭔데? 아니 제곱해서 26 나오는 수를 표현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고. 이 기호밖에. 그래서 루트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이 루트 기호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제곱해서 뭐 나오는 수? 그냥 안에 있는 수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제곱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1번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루트 25. 루트 기호를 썼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가? 제곱하면 25가 나오는 수라는 뜻이에요. 제곱해서 25가 나오는 수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5고 하나는 마이너스 5예요. 그런데 얘는 앞에 부호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5를 뜻하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25라고 써 있다면 이 수는 음수인데 제곱하면 뭐가 나와? 아무튼 25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해? 마이너스 5라고 부르기로 할 거야. 됐어요? 그러면 2번, 3번, 4번을 써볼까요? 4-1번까지 하셔도 괜찮아요. 영어 2번 됐나요? 아, 네. 네. 얼마입니까? 0.3. 그냥 0.3인가요? 자, 처음에 이게 헷갈리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는 왜 내가 헷갈릴까 신기해 할 거야. 근데 신기하게 나도 신기해. 은근히 헷갈린다 이게. 이거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요. 얘는요? 음수잖아요. 그럼 이거 양수일까 음수일까요? 이건 음수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가 갑자기 사라지면 안 되죠. 음수예요 얘는. 그럼 이제 우리는 루트 0.0만 생각하면 되겠네. 요거는 얼마가 같죠? 0.3 빠져. 이건 마이너스 0.3. 됐나요? 그래. 자, 3번. 3번은 두 개가 부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 음수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는 거죠. 루트 64 제곱해서 64 되는 그 양수와 음수인 두 개의 수. 그래서 우리는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8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부호가 없다. 그럼 양수 플러스 부호니까 생략이 된 거죠. 얘는 생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같이 쓰려면 이걸 생략하면 마이너스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생략이 안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양의 부호가 생략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얘가 그냥 양수인 것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중에 81의 제곱근 9분의 1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자 4-1번에 요 4개 시우가 시작할 겁니다. 루트 16 4 예. 다 할 거야. 2번 마이너스 0.7. 5 예. 3번 플러스 10 4번 6분의 5 좋습니다. 1번 양수 2번 음수 3번 둘 다 4번 양수. 그래서 4는 16의 제곱근이에요. 제곱해서 16 되는 수예요. 그 중에 양수예요. 마이너스 0.7은 제곱해서 0.49가 되는 수예요. 제곱해서 0.49를 만들어요. 얘는. 하지만 그 중에서 음수이네요. 음수이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십시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자 10페이지. 자 개념편에서는 요 스텝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왼쪽 위 귀퉁이 있죠. 스텝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스텝 2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스텝 3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요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스텝 1 일단 10페이지에 요 과제인데 우리는 4번을 먼저 해볼 거예요. 4번 해볼게요. 4번
자물자, 자물자. 시우 나왔나요? 이거는 뭐 틀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얼마 나왔나요? 5. 네. 영어 나왔습니까? 5. 그래. 도원이는 어때요? 우진이는 얼마입니까? 2. 하하, 역시 이렇게 답이 원래 달라야 돼요. 처음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틀렸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네. 얘가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 제곱근에 먼저 집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수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보는 거야. 이게 얼마인지를 알고 그 다음을 읽어야 되는 거야. 루트 16이 얼마예요? 시우야. 루트 16이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죠? 바로 페이지에서 하던 그 내용인데 16. 그래요? 자, 얘하고 같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기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좀 이상하셨네요. 바로 페이지에서 했던 건데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 영우야. 루트 16은 얼마인가요? 4예요. 4.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를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이건 4인 거예요. 4. 4의 제곱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4의 제곱근. 그럼 4의 제곱근. 이걸 자꾸 루트 16, 16 헷갈리면 안 돼. 얘를 먼저 빡빡 지워야 돼. 이건 4라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4의 음의 제곱근을 구해야 돼요. 제곱해서 4가 나오는 수 중에서 양수인 것도 있고 음수인 것도 있죠. 그 중에 음수인 거야. 얘는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돼. 그래. 도하나. 그럼 얘는 얼마죠? 도하나. 아, 얘는 얼마죠? 아, 3이. 아니, 뒤를 읽으면 안 돼. 아, 이것만 봐야 돼, 이것만. 그거는 9요. 놀겠네, 진짜. 아, 80. 그지? 헷갈리죠? 얘는 제곱근이고, 얘는 제곱을 진짜 하라고 하고. 헷갈리죠? 마이너스 9에 뭐하래? 제곱하라고 써있잖아. 제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81이야. 여러분 얘를 81로 봐야 돼요. 이제부터는 81의 양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그럼 81의 양의 제곱근 얼마예요, 우진아? 그죠? 9예요, 9. 이건 9예요. 얘는 9야. A는 마이너스 2고 B는 9야. 며칠이요. 요렇게 보셔야 돼요.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27페이지를 펴보세요. 2번 할게요. 2번. 절치 보시면 다시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들. 아니 내가
제곱근 A 제곱근 B H의 제곱에 양의 제곱근 S2 자, A 연우 뭐 나왔습니까? A가 -3.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일단 루트 81이라고 하는 것이 이 9라는 것을 분명히 읽고 가야 돼요. 그래서 9의 제곱근은 3과 마이너스 3인데 그 중에 음수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됩니다. 네. B, C 얼마 나왔나요? 10. 풀만 10이 아닌가요? 10. 맞아요. 제곱근 100. 이거는 양의 제곱근만을 뜻하는 거예요. 10 나왔습니다. 돈 C 얼마 나왔어요? 7이요. 맞아요. 마이너스 7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49. 49의 제곱근 중에 양수의 7이죠. 그래 다 더해서 얼마인가? 14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 시험에서. 그래서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여 앞에 얘부터 그냥 딱 한번 제껴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시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1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페이지로. 자, 11페이지 보시면 뭐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수법칙에서 다뤘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선 5번에 1번 보시면 루트 7이라고 하는 수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제곱해서 7이 되는 수예요. 7의 제곱근 중에 양의 제곱근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얘를 제곱하면 7이 나온다.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자, 근데 우리가 집중해서 볼 거는 뭐예요?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아니지,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요 숫자 2가 어디 붙어 있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루트 0.8 전체에 이 지수 2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도 제곱을 해서 플러스 부호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이 루트 0.8이라는 것도 제곱해서 결국은 0.8이라고 하는 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과 비교할 건 뭐 지금 문제 없으니까 그냥 제가 2-1번 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마이너스 루트 0.8의 제곱 요런 것과 좀 비교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건 지수가 이 전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호를 바꿔주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루트 0.8의 제곱만 0.8로 뽑아낼 수 있겠지만 이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지는 일은 없겠다.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어요. 결국 제곱해서 루트 기호를 없앤다. 여기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고 우리는 이 제곱이 어디까지 이 마이너스 부호를 어디까지 없애주느냐 거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마이너스 루트 10 전체의 제곱이다. 결국 요 제곱 2라고 하는 것이 바꿔줄 수 있는 부호는 요거 뿐이죠. 요 친구. 그래서 얘는 플러스 루트 10은 제곱해서 10 나오겠지만 이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이런 거. 4번 루트 3의 제곱. 뭐 얘는 루트 3의 제곱하고 전혀 차이가 없죠. 뭐 그냥 3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5번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마이너스 11의 제곱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여기 마이너스를 제곱해서 양수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얘는 루트 11의 제곱과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마이너스를 없애느냐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6번은 3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마이너스 5분의 2 전체 제곱이다. 그럼 이 지수는 이 괄호에 붙어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루트 5분의 2 제곱 여기를 마이너스 없이 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여기 붙어 있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부호는 없애지 못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다. 네, 5-1번 빠르게 해볼까요? 7번.
우진이 다 됐나요? 5-1번에 1번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5. 자, 2번 뭐죠? 3분의 1. 3번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3. 네. 5나 4번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9요. 네. 자, 연우야 5분 얼마인가요? 0.4. 예? 0.4 맞죠? 0.4. 그래요. 시우 6번 마이너스 7분의 3.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곱해서 루트 기호를 없애준다 라고 하는 것에는 큰 무리는 없고 마이너스 부호만 잘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의 수 계산이 아니라 그냥 두 수에서 곱하기나 뭐 덧셈 뺄셈 연산이 복합적으로 있는 건데 뭐 이건 역시 뭐 하나하나 따로따로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이런 복잡한 연산을 할 때 그 순서가 있잖아요. 무조건 가장 빠른 순서, 연산 법칙에서 가장 빠른 순서가 거듭제곱이죠. 거듭제곱. 얘를 가장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괄호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그 다음이 이제 곱셈, 나눗셈인 거고, 그리고 이제 덧셈, 뺄셈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듭제곱은 반드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루트 2 전체 제곱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전체 제곱. 그럼 요거 플러스 될 거고,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될 거고. 거듭 제곱이 끝났으면 덧셈 연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자, 루트 3의 제곱. 뺄셈. 루트 마이너스 5 전체 제곱. 그래서 앞뒤 거듭 제곱을 연산을 해주면 3과 5가 나올 것이고, 이제 뺄셈 연산을 해서 마무리하죠. 자, 3번부터는 곱셈도 들어있네요. 3번 루트 4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6 전체 제곱, 그리고 빼기 마이너스 루트 7 전체 제곱. 그래서 우선 지수 들어있는 6이 거듭제곱, 거듭제곱, 거듭제곱 해줄 거예요. 그래서 루트 4의 제곱 4 곱하기 마이너스 제곱해서 플러스 되고 루트 6도 제곱해서 6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는 제곱되니까 플러스 루트 7을 제곱해서 7. 근데 요 마이너스는 변화 없겠죠. 그럼 이제 곱셈 기호, 뺄셈 기호, 곱셈 기호의 순위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거예요. 네. 다음 4번 해볼게요. 4번. 마이너스 루트 8 전체 제곱 루트 0.5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9 나누기 루트 4분의 3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제곱해서 플러스 되고 루트 8 전체 제곱이니까 8 될 것이고, 마이너스 0.5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다시 제곱근에서 0.5 되겠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9 있네요. 네. 야, 아까 헷갈렸었는데 시우야. 루트 9 얼마일까요? 3이요. 맞아요. 3입니다. 그래서 루트 9는 루트 9가 3의 제곱이니까 이 3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얘 자체가 제곱해서 9 나오는 수니까 그 중에 양수니까 3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3 좋습니다. 나누기, 자, 루트 전체 제곱해주니까 4분의 3 되겠네요. 그 다음 연산 순서는 곱하기 나누기 순서가 될 거고요. 나누기니까 우리는 곱하기 역수로 곱하기 3분의 4로 계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해가지고 얼마 나오고 4 나오고, 여기에서의 계산해서 4 나오니까 이제 마지막에 빼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1번도 해볼게요. 4번이 조금 가장 복잡하겠죠. 1번, 2번, 3번, 4번.
거꾸로 물어봐야겠군요. CU 1번 나왔나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 연호 2번 나왔나요? 4. 좋아요. 네. 도원이 3번이 나오셨나요? 4. 뭐 우진이네요. 4번 나왔나요? 마이너스 5. 네. 좋습니다. 그래서 3번, 4번만 한번 써볼게요. 3번에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고 루트 2제곱 2 해주고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바꿀 거고 1. 자, 루트 36 요것은 이제 6의 제곱 6이다 보면 되겠죠. 그 중에서 곱하기의 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3번은 이제 4 나옵니다. 자, 4번 마이너스 제곱해서 플러스 만들어주고 루트 2의 제곱해주고요. 그리고 요것은 3분의 2 나오겠지만 나누기죠. 따라서 곱하기의 역수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빼기 루트 0.64 요거 얼마 나오나요, 연우야? 루트 0.64가 얼마죠? 0.8이요. 맞아요. 0.8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이제 뒤수랑 곱할 때 0.8로 계산하셔도 되고 뭐 10분의 8로 해도 되고 뭐 5분의 4로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0.8. 다음에 마이너스는 플러스 될 것이고요.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 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곱하기 먼저, 여기는 곱하기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3, 여기는 8. 따라서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되겠네요. 좋아요.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숫자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나름 계산하기가 어렵진 않았을 텐데 12페이지는 이제 문자로 들어오니까 그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게. 루트 5의 제곱하고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요걸 한번 보겠어요. 네. 도원아 요거 뭔가요? 5죠. 얘는요? 맞아요. 둘 다 5거든요. 그러면 요 제곱 루트 속에서 이 제곱근 기호 속에서 어떤 수를 제곱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근데 얘는 둘 다 공통점 제곱근 기호 속에서 제곱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루트 지붕 속에서 제곱을 하고 있다. 차이점 얘는 양수를 제곱하고 있고 얘는 음수를 제곱하고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공통점 둘 다 같은 값이 나온다. 그럼 이때는 계산하는 방법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이거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잖아. 그럼 얘도 양수가 나오겠지 하는 건 좋지만 이제 뒤에서 여기에 5의 제곱이 아니라 a제곱이 들어갈 때 여기에 x제곱이 들어갈 때 그때는 이게 그냥 x일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왜 5가 나오는지 계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곱근 기호 속에서 제곱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뭐로 바꿔서 계산하냐면 자, 루트 뭐에 제곱이 있을 때 이때는 이것을 우리가 절대값 a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루트 뭔가에 제곱이 있을 때는 제곱과 제곱근 기호를 지워버리고 이 수 자체에 뭘 붙인다?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곱과 제곱근 기호가 있어? 그럼 이건 지워버리고 남은 숫자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해요. 그래서 얘도 결과적으로는 5라는 답이 나오고 얘도 결과적으로는 그냥 5라는 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하고 얘를 굳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걸 절대값 5라고 절대값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하지?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인 거 뻔하잖아. 그런데 이제 이 내부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들어오면 이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이 헷갈리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필수 문제 7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필수 문제 7번을 보니까 루트 2x의 제곱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먼저 뭐로 바꿔야 돼? 이거 그냥 2x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먼저 제곱과 제곱근은 없앤 다음에 남아있는 식을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서 일단 놔야 돼요. 붙여놔야 됩니다. 그럼 절대값 EX는 그냥 EX가 될까요? 마이너스 EX가 될까요? 요것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절대값 7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건 이 둘의 계산법이에요. 절대값 7도 7이고 절대값 마이너스 7도 결과적으로는 7이거든. 왜 절대값 마이너스 7이 7이 되냐면 절대값 안에 양수가 들어올 때는 절대값을 그냥 무시하시면 답이야. 근데 절대값 속에 음수가 있으면 절대값을 그냥 없애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절대값 속에 음수가 있을 때는 절대값을 없앤 다음에 요 수에 마이너스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절대값 속에 음수일 때는 나올 때 하나를 더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EX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x가 1이면 양수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음수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문제 보자. 자, 뭐라고 나와 있어? 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 있네요. x가 0보다 클 때 시호야, EX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x가 0보다 클 때 EX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예요. 그러면 EX가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속에 양수가 들어있을 때에는 절대값을 그냥 없애면 답이에요. EX로 정리됩니다. 자, 연우야, X가 음수야. 그럼 EX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걔는 음수. 음수죠. 그치? 그러면 절대값 EX라면 우리 눈에는 마치 마이너스 7이나 마이너스 5처럼 여기 음수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때에는 이 EX를 그대로 절대값을 벗겨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절대값 없애면서 마이너스 하나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습니까? 돈이 됐어요? 자, 그러면 2번 해볼게요. 2번. 2번도 오케이. 절대값 기호 루트 안에서 제곱하고 있네. 그럼 일단 얘하고 얘는 지우는 거야. 그럼 남은 것은 마이너스 2x를 이 절대값 속에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그냥 절대값을 없애버릴까? 아니면 마이너스를 하나 또 붙여야 될까? 그것은 부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보나 x가 양수다. 그럼 마이너스 2x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마이너스 x. 네, 야, 음수? 음수죠. x가 양수면 그러면 이 마이너스 2x는 음수예요. 절대값 속에 음수가 들어있을 때는 절대값을 그냥 없애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하나 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얘는 2x라고 답이 나오게 돼요. 자, 우진아, x가 음수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x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절대값 속에 지금 양수가 들어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2x가 돼야 돼요? 그냥 2x가 돼야 돼요? 요거 헷갈릴 줄 알았어요? 자, 절대값 속에 양수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했죠? 그지? 절대값 속에 얘가 양수거든요.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거지만 얘는 결과적으로 양수거든요. 양수일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 됐어요? x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를 또 붙이면 마이너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는 거 얘가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마이너스가 안 보이는 마이너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가 양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요거 7-1번 한번 해보고 잠깐 쉴게요. 7-1번. 8번부터 조금 어려워지니까
11번 됐나요? 뭐가 나왔나요? 5A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할 일, 제곱근은 상쇄됩니다. 5A라고 하는 식은 우선 절대값 안에서 네, 약간 대기소 같은 거죠. 대기소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린 판단해야 됩니다. 이 5A라고 하는 전체 이 덩어리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5를 곱한 5A도 역시 양수입니다. 양수면 절대값을 그냥 통과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대로 나와주면 됩니다. 5A. 좋아요. 연우 어때요? 2번. 마이너스 11A. 좋습니다. 가볼게요. 제곱근 기호는 없어지고 일단 절대값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바들바들. 그럼 역시 요 덩어리 자체가 궁금한 거야.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A랑 어차피 조합이 될 거야. A는 음수야. 안 보이는 마이너스 이미 품고 있어. 근데 마이너스 11이라는 음수랑 A라는 음수가 곱해지니까 이 덩어리는 그냥 양수인 거야. 그래서 저 양수인데요. 그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오시면 됩니다. 돈. 3번 어때요? 6A인가요? 가볼게요. 제곱근. 그럼 절대값 속 통과해볼게. A는 양수야. 그럼 마이너스 6A는 음수야. 그러면 음수시네요. 그럼 하나 가져가세요. 이렇게. 그럼 6A가 되겠네요. 오케이. 좋아. 자, 우진인가요? 네, 가보죠. 자, 제곱근. 절대값 7A 이렇게 와줍니다. 그리고 앞에 이 뭐지? 요것의 판단과는 전혀 무관한 마이너스 하나가 지금 달려 있어요. 이렇게 됐죠? 자, 우리는 요 마이너스에는 전혀 손쓸 도리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 7A라고 하는 것이 절대값을 통과하면서 마이너스를 하나 더 달아야 될까? 그냥 나올까? 그게 궁금한 거거든. 근데 A가 음수예요. 그럼 7A도 음수죠. 이거 되나요? 그럼 이 7A는 절대값 빠져나오면서 뭐 해야 돼? 이거 하나 달고 나와야 되거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아까부터 있던 마이너스가 하나 또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가 계속 따라오고 있는 와중에 근데 우리는 요 7A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요 친구의 마이너스 하나를 또 달아줘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요. 요거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7A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도나 슈 이해되셨나요? 이런 거 이미 있는 마이너스에 또 붙여줘야 되는 상황 이런 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8번부터 할게요. 8번이 문제예요. 8번이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기출에서는